네,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FIFA 랭킹 30위인 체코를 2대1로 물리쳤습니다. 닷새 전이었죠. 스페인전 6대1 참패에 악몽을 딛고 거둔 승리여서 의미가 꽤 큰데요. 하지만 우리 축구 대표팀의 문제점은 여전합니다. 이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. 박찬하 축구 해설위원 자리 함께했습니다. 자,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닷새 전에 스페인 경기를 보다가 어제 저도 좀 밤늦게 이 경기를 이제 중계 방송을 지켜봤는데요. 전반전 정말 잘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닷새 전에 축구 대표팀하고 이게 뭐 어떻게 닷새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? 네, 아무래도 우리 선수들이 스페인과의 첫 번째 경기를 잘 치르질 못했습니다. 네. 단순히 유럽의 원정에 가서 패했다는 것 치고는 내용이라든가 결과물 자체가 워낙에 좋지 않았거든요. 네. 아무래도 그런 경기를 치르고 나서 두 번째 마지막 유럽 원정 평가전이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경기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조금 더 강한 무장 속에서 경기에 나섰던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네. 그런 것들이 경기력이라든가 또 마지막까지 이 승리하고 있는 이 점수 차이를 지켜야 된다. 이런 의욕적인 모습들을 나타난 것 같습니다. 네. 어제 경기를 보니까 기성용 선수가 이제 무릎 부상 때문에 출전을 못해서 이제 오랜만에 윤빛가람 선수가 나왔는데 뭐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것 같아요. 어떻게 보셨습니까? 네, 윤빛가람 선수가 오랜만에 또 대표팀 경기에서 선발 출전 기회를 얻었습니다. 그런데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았어요. 네. 한 골, 한 개의 도움. 2대1로 우리가 이겼는데 그 두 개의 득점 상황에 모두 다 관여를 했습니다. 네. 일단 우리가 윤빛가람 선수의 선취, 프리킥 골이 나오기 전까지는 공격에서도 좀 답답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스페인과 경기를 할 때 다비드 실바에게 왼발 프리킥을 한 골 허용하고 경기가 아주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런데 윤빛가람 선수가 체코에게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되갚아줬습니다. 네. 오른발 멋진 프리킥으로 선취골을 얻어냈고요. 또 전반 40분에 석현준 선수가 아주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또 페널티 에리어 안쪽에서 페트르 체육 골키퍼를 상대로 또 성공을 시켰는데 네. 그 석현준 선수에게 침착하게 패스를 밀어줬던 선수도 윤빛가람 선수였습니다. 네. 어제 또 석현준 선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체코의 뭐 세계적인 골키퍼죠. 꼼짝 못하게 하는 이제 슈팅은 강력한 슈팅을 날렸는데 어떻습니까? 지금 이 공격진 물론 수비진도 문제가 있지만 이 공격진도 이제 석현준 선수라든지 특히 뭐 이제 이 손흥민 선수도 그렇게 좀 눈에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십니까? 공격진의 전반적인 어떤 평가를 하자면. 네, 손흥민 선수는 이번 평가전에서는 역시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다. 그리고 직전 시즌 토트넘에서 좀 꾸준하게 출전 기회를 얻긴 얻었지만 그 꾸준함이 이 선발 출전 기회라든가 이런 쪽이 아니라 후반 늦은 시간에 좀 투입이 자주 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. 역시 네. 그런 것들이 시즌이 끝나고 난 평가전까지도 좀 이어졌다는 생각이고요. 대신에 석현준 선수는 지금 소속팀에서 좀 주전 경쟁을 어렵사리 하고 있는데도 석현준 선수가 유럽에서 어떤 도전을 하고 있고 어떤 몸 상태 속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지를 좀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. 네. 스페인전에서는 황의조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고 이날 체코와의 경기에서는 석현준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는데요. 네. 석현준 선수가 유럽에서 또 수비수들과 강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체코와의 경기에서는 잘 또 드러난 것 같습니다. 네. 우리가 대표팀 공격진을 구성을 하는데 스트라이커 자리를 두고 이정엽 선수, 황의조 선수 그리고 석현준 선수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 가운데서는 체코와의 경기를 통해서 석현준 선수가 조금 앞서 나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었고요. 네. 이정엽 선수는 이번 대표팀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또 소속팀인 울산 현대에서 경기력이라든가 공격 포인트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. 네. 또 황의조 선수는 성남의 가장 믿을 만한 공격수인데 소속팀에서의 어떤 꾸준함과 활약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황의조 선수가 가장 낫지만 대표팀에서 보여준 것은 이정엽 선수라든가 석현준 선수 이런 선수 쪽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. 네. 뭐 체코전 2대1로 이겼으니까 일단 뭐 우리 대표팀 잘했지만 뭐 닷새전에 이 스페인 6대1 참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뭐 20년 만에 6골을 처음으로 내줬다고 하는데 그동안 뭐 슈틸리케호가 뭐 10경기 연속 무실점 기록에 뭐 굉장히 대단한 기록을 해왔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졌어요. 도대체 그 스페인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다고 보십니까? 네, 우리 대표팀이 1996년 아시안컵이었죠. 이란에게 대패를 당했을 때 6골을 내주고 나서 정말 20여 년 만에 또 6골을 내준 경기가 됐습니다. 지난 스페인과의 경기에서 우리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은 네.
슈틸리케 감독이 유럽에 가서 우리 선수들 스페인을 상대로 특히 전방 압박을 시작하면서 경기를 끌고 가고자 했었거든요. 네. 하지만 그 전방 압박에서 좀 전략적인 실수가 있었다. 스페인을 상대로 좀 무의미하게 여러 선수가 동시다발적으로 달려드는 이런 전방 압박 형태를 보였습니다만 상대가 세계에서 가장 공을 잘 다루는 선수들이거든요. 네. 오히려 전방 압박을 했을 때 공간이 발생하고 그 공간을 역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도 같은 선수들이라서 접근 방식에 있어서 좀 아쉬움도 있었고 그리고 네. 우리가 또 장거리 원정, 유럽의 원정을 가서 처음 치르는 경기 거기서 오는 낯선 환경이라든가 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맞아떨어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스페인은 그날 경기를 정말 잘했고 네, 우리 선수들은 가지고 있는 기량을 다 선보이기도 전에 스페인이 워낙 위력적인 공격을 많이 선보였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일단 문제는 이제 오는 9월부터 이제 러시아 아시아 지역 최종 월드컵 이제 예선전, 그러니까 러시아 월드컵 이제 최종 예선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뭐 이란, 중국, 카타르, 시리아 다 만만치 않습니다. 이제 9월이니까 이제 한 뭐 석 달 정도 남았는데 가장 보완해야 될 대목 어떤 걸까요? 네, 우리가 유럽 평가전 두 경기를 통해서 얻은 것도 있고 분명히 보완해야 될 점들도 많이 들고 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평가전이라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고 특히 이렇게 강팀들과 싸움으로 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. 이번 평가전에서 스페인을 상대로 패했고 체코를 상대로 이겼습니다. 그런데 월드컵 예선이 9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 네, 세계 축구와의 격차는 우리가 조금 멀어져 있다 이런 것들을 네. 확인할 수 있는 평가전이었지만 아시아에서는 우리가 강하고 또 이번 월드컵 최종 예선에 같은 조에 있는 팀들이 만만치 않은 상대이긴 하지만 네. 우리보다는 그래도 한 수 아래의 팀들의 경기거든요. 네. 네, 그래서 우리가 이 평가전을 통해서 얻은 것들 좀 자신감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이고요. 네. 특히 수비에서의 집중력이라든가 특히 미드필드를 거치면서 강팀을 상대로 공을 어떻게 소유하고 또 이런 공을 소유한 공들을 공격적으로 원활하고 또 창의적이고 빠르게 보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보완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월드컵 예선은 우리보다 한 수 아래의 팀과 대결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. 그러다 보면 우리가 공을 오래 소유하고 상대가 수비 지역으로 많이 내려가는 그런 밀집 수비 대형을 우리가 많이 상대하게 될 것 같거든요. 그런 밀집 수비를 격파하는 파해법들 네, 이런 공격에 약속된 장면들을 조금 더 완성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뭐 박 의원님의 예상대로 우리보다 좀 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월드컵 최종 예선 무난히 이제 통과할 것이라고 예상하셨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. 다만 이제 우리 월드컵 대표팀 이 아시아의 개구리, 그러니까 즉 우물안의 개구리가 돼서는 안 되겠죠. 자, 이번에는 올림픽 축구 대표팀 얘기를 해보죠. 이제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축구 대표팀 리우 올림픽이 이제 8월에 개막하니까 뭐 2달여 남았습니다. 그런데 올림픽 대표팀 오늘 또 경기가 있다면서요? 네, 오늘 이제 북중미의 강자죠. 이제 온두라스. 이번 4개국 친선 대회는 네,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였거든요.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모든 팀들이 또 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팀들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 실력을 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데 네. 나이지리아와 경기를 했고 이제 온두라스와 경기를 했고 또 덴마크와 경기를 하고 이렇게 3번의 경기가 있습니다. 우리가 이제 마지막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챙겨야 될 것들 확실하게 덴마크를 상대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. 네. 자, 4년 전 런던 올림픽 때 이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우리 대표팀이 동메달을 따냈어요. 그래서 굉장히 뭐 국민들이 환호를 했는데 자, 이번 올림픽 대표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, 성적을? 네, 일단 우리가 조별리그를 어떻게 통과하느냐. 네,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멕시코, 네. 독일, 피지와 우리가 상대를 하게 되는데 멕시코, 독일, 피지. 네, 네. 멕시코, 독일, 피지인데 오늘 있을 평가전이 독일을 대비한 덴마크와의 경기, 또 멕시코를 대비한 온두라스와의 경기 우리가 이렇게 보내왔거든요. 조별리그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또 8강에 올라가게 되면 알 수 없는 싸움입니다. 토너먼트에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 전력 차이도 있지만 경기 그 한 경기에 오는 변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또 성적이 판가름 날 것 같은데요. 런던에서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올림픽도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. 그죠. 네, 그래서 한편으로는 선수들도 적지 않은 부담감 속에서 경기를 할 것 같은데 네.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가 동메달을 획득을 한 게 우리 축구의 정말 쾌거였거든요. 그렇죠. 네. 처음 있는 일이죠. 이번 올림픽까지 뭔가 꾸준함을 보여줄 수 있으면 또 23세 이하 이 저연령 대회에서 우리가
강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걸 또 세계 축구에 알릴 수가 있을 텐데 네. 조별리그를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조별리그 성적이 우리 어떤 성적의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셨는데 또 가장 중요한 게 이 나이에 제한 없이 이제 출전할 수 있는 선수, 그러니까 이제 와일드 카드라고 하죠. 손흥민 선수하고 또 모두 3명이죠, 와일드 카드가. 이 와일드 카드 효과를 톡톡히 봐야지만 우리가 예상한 메달을 따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아무래도 우리가 항상 역대 올림픽을 거슬러 올라가 봐도 그 와일드 카드를 우리가 잘 사용을 했었거든요. 제한적인 엔트리를 치르는 올림픽입니다. 월드컵 같은 국제대회는 23명의 엔트리가 있는데 이 올림픽은 18명만 나가게 돼 있거든요. 네. 근데 18명 가운데 골키퍼가 2명이에요. 그러면 자연스럽게 필드 플레이어가 16명이 됩니다. 그래서 와일드 카드를 쓸 때 팀에 정말 필요한 포지션, 그리고 또 여러 자리를 소화할 수 있는 그 멀티 플레이어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. 신태용 감독이 진작 손흥민 선수에 대한 구애를 해왔습니다. 또 석현준 선수라든가 최근에는 또 수비 쪽이 약간 불안감이 있어서 송주훈 선수의 파트너로 이제 누구를 기용을 할 것인지, 또 최근에 장현수 선수라든가 또 그전에는 홍종호 선수 얘기들도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장현수 선수에 대한 어떤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는 건 장현수 선수가 중앙 수비도 되고 또 측면 수비도 된다는 점에서 이 높은 점수를 받고 있거든요. 신태용 감독이 지금 소속팀과 또 이 선수들이 자기가 나가고 싶어 해도 소속팀과의 차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율하느냐. 네. 손흥민 선수도 신태용 감독은 내심 꼭 리우에 함께 가고 싶어하는 선수지만 네. 지금 토트넘에서 얼마나 협조를 해주느냐. 네, 이 부분을 네.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 올림픽 축구 대표팀의 이제 선전을 기대해 보고요. 더군다나 지금 뭐 브라질 리우 올림픽 뭐 지카 바이러스다 치안도 걱정이 되는데요. 하여튼 우리 대표팀 마지막까지 관리 잘해서 이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, 지금까지 박찬하 축구 해설위원과 우리 축구 대표팀 관련 진단을 해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